행복, 성공, 그리고 사랑을 괜찮아 TV와 함께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TV지기 IM입니다. 지금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분홍빛 작은 꽃잎의 향연 벚꽃, 희망이라는 꽃말을 지닌 노란 개나리꽃, 김소월 시인의 영원한 벗 진달래까지 우리들에게 조건 없는 행복을 전해줍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행복 넘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어두운 골방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함께 손을 잡고 가로등 불빛 아래 벚꽃길을 함께 걸으며 어디선가에서 찡하게 다가오는 라일락 향기를 맡으며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앨리스 밀러는 폴란드 출신으로 20대에 스위스로 이주하여 심리, 정신과 의사였던 그녀는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에서 내가 제목에서 천재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고통투성이 어린 시절에 살아남은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 이런 타고난 재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개개인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천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능력자입니다. 다만 지금은 깊은 상처의 아픔에 쓰러진 천재입니다. 이 책은 앨리스 밀러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늘, 학대의 상처와 타인들의 힘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으로 살고자 했던 저자의 개인적 투쟁의 결과물이자 어린 시절의 진실과 마주하며 힘겹게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으며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심리학자들에겐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명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얼마 전 읽기 시작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직감적으로 참 많이 아팠던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을 글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그녀의 글은 학문이나 지적 유의가 아닌 그녀와 그녀를 만나 치유한 수많은 또 다른 그녀의 처절하지만 진솔할 이야기라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의 이야기이며 제가 봉사로 만나 상담을 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상처받은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파트는 나를 이해하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 과거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억눌렀으며 억압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간다. 한때 자신을 실제로 위협했던 상황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실은 무의식에 쌓인 기억들,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억압된 감정을 무의식 상태에 그대로 두거나 해소하지 않으면 그 억압된 감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왜곡된 방식으로 규제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에 당했던 잔인한 학대를 마음속에서 억누르며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파괴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과거 경험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었던 아니면 외면하고 억압됐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이 감정이 기억하고 있으며 그 상처가 무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외적으로 꽃이 피어있는 화려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어떤 이는 언제나 외롭고 분노하는 그림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붓과 물감으로 숫자를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분노, 중독, 우울증, 질병, 가난이라는 숫자는 모두 어릴 적 내가 경험한
북과 물감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어두운 회색빛을 분홍빛과 파란 색깔로 바꾸어 보세요. 우리의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를 인정하고 화해하고 안아줄 때 우리가 가진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며 성공과 행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그림자 편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 앨리스 밀러 지음 나를 이해하는 숨겨진 열쇠. 우리는 누구나 심리적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란 바로 감정의 체험이다. 일생에서 단 한 번 겪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진실을 감정적으로 재발견하는 일이다. 진실을 재발견한다는 말은 어린 시절에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허상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이 과연 올까? 우리의 삶은 허상으로 가득 차 있다. 아마도 진실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우리 영혼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몸의 질병으로 이어져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기나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진실은 결국엔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진실을 알고 인정하기까지 고통이 따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의식적인 깨달음을 통해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허상의 영역에 머무르려고 한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어렸을 때 겪었던 부정적인 사건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우리는 삶에서 어긋난 것을 바로잡아 제대로 정비할 수 있으며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몸 깊은 곳에 저장된 숨은 과거사를 가까이 살펴보겠다고. 무의식에 있는 과거사를 의식의 영역으로 명확히 드러내 보겠다고 결심할 때만 가능하다. 그건 물론 어려운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 즉 잔인한 어린 시절이라는 감옥을 떠날 수 있다. 지금껏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과거의 희생자로 살아왔다면 자신의 개인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과거와 화해하여 자기 삶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발견하는 길과는 정반대로 가려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 과거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억눌렀으며 억압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간다. 한때 자신을 실제로 위협했던 상황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실은 무의식에 쌓인 기억들,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억압된 감정을 무의식 상태에 그대로 두거나 해소하지 않으면 그 억압된 감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왜곡된 방식으로 규제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에 당했던 잔인한 학대를 마음속에서 억누르며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파괴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의 집에 불을 지르거나 보복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애국심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감춘 채 마음속에서 한때 학대당했던 어린아이의 좌절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고 포장한 행위일 뿐이다. 아니면 과거에 자신들이 당했던 추행과 학대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지속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종류의 학대 의식을 비롯해 채찍질 클럽이나 사도마조이즘적인 성매매 업소에서 고통을 일부러 반복해서 경험하며 그것을 해방이라고 부른다. 그러고는 아프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이 오히려 쾌감을 준다고 자랑스레 대답한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솔직한 대답일 것이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고통을 느끼지 않는 법을 터득해온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 탓이라고 믿도록 강요당했다. 사실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어릴 때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마치 없었던 일인 듯 부정하는 한편 다시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남자나 술, 약물 게임에 빠지거나 마구잡이로 성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도망친다. 그들은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고 끝없이 짜릿함을 구하며 어려서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단 1초라도 조용한 시간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 고독한 느낌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억눌렸던 감정들을 분별해내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을 감추고 방어하는 태도야말로 우리를 죽게 만든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경험을 억압하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터부시하는 금기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상처의 경험들은 대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둠 속에 남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훗날 한 사람의 전생애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